안녕하세요. 민사특별법 중에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시작해보죠. 요약지 101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면 안 돼, 이놈의 게? 아이, 참. 짠. 자, 101페이지 펴보시면 그 주택임대차 나오는데 여기다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임대차 여기다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므로 임대차는 이렇게 메모시고 청약, 승낙 합치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채권계약이죠.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약속한 사람에게만 주장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따라서 채권계약이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맨 쉬운 거 물어보는 거거든.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틀려. 이런 것들이 부담행위므로. 채권계약은 부담행위죠. 그럼 부담행위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편무냐 쌍무냐 나눠지는데 임대차는 편무라고요, 쌍무라고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 함경권 위험부담 문제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배웠으므로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계약이므로 자, 오늘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을 해. 사용 수익하게 약정. 임차인은 차임지급 약정. 그러면 이 객체가 오늘은 객체가 주택만 적용된다 그네요. 주택만. 그럼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약정했다. 차임지급 약정했다. 그러면 이제 도중에 이렇게 생겨. 존속기간은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 2년으로 정했다고 봐요. 근데 임대차 존속 중 이렇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여기서 목적물이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자고. 경매.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약속 지키시오 헐수. 그거 하나 알면 돼. 주택임대차에서는.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아니 채권계약이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임대인이 했잖아. 병이 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여러분 약속은 아무나 막 지키라고 그래. 약속한 사람이만 지키라고 그래. 그래 약속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경락인은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약속 지키시오 그러면 안 되지. 지난주 같으면 경락인에게 약속 지키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정신이 흘려다가 안 한다고. 지금 오늘은 다음 8월 달에 개강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얌전하게 강의 잘 해야지. 다른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임대차는 무슨 계약? 채권계약. 그러니까는 채권이 생긴다 그런 얘기지. 그럼 채권은 아무에게나 약속한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해봐. 그래서 임차인은 약속하지 않은 경락인에게는 약속 지키시오 못하기 때문에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야 빨리 이제 여기서 자 여러분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물부손 행사하는 거예요. 그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야 빨리 건물 비워주고 나가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운 사람 같으면 알시오 해야 되는데 못 배운 사람들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고. 버텨야 돼. 나가줘야 돼. 임차인은 힘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는 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협력에 의해서 이 건물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 한번 보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워. 봐, 계약의 효력은 아무에게나 지키라고 해야 돼. 약속한 사람에게만. 근데 약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약정 지키시오 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이해하셨나? 따라서 경락인은 약속 안 했지만 약속하지 않은 경락인에게도 내가 갑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너도 지키시오 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거든 이 건물에 임대인이 협력을 통해서 이 협력을 통해서 을구에 등기했어야 돼. 근데 임대인이 등기 안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등기 안 해줌으로 임차인이 혼자의 힘으로 대항력을 갖는 방법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 대항요건은 임대인이 협력을 통해서 등기를 하면 그냥 대항요건 갖춰. 근데 임대인이 협력 등기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주지. 그럼 혼자 힘으로 대항요건 갖추는 방법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인도 건물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다음 날부터 생긴다. 그거 하나예요, 이게. 그럼 이제 4번 봐, 밑에. 얼른. 대항력은, 대항요건 갖추려거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될 텐데, 주민등록의 주체는 꼭 계약서 쓴 임차인이어야 돼. 가족의 주민등록도 괜찮아. 특히 전차인의 주민등록도 괜찮다고 말이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하여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주민등록 효력 발생 시기는 이제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것이 전입신고를 하면 했는데 그 전입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해. 그래서 수정을 요구해서 요구한 대로 다시 전입신고 바꿔서 했더니 공무원이 기재한 거예요. 주민등록부에. 그런 걸 수리시라고 그래. 수리시. 그러므로 대항력의 주민등록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했을 때라고 수리했을 때라고. 그거 두 개 하나 기억하면 돼요. 빨리빨리 공부하는 거야. 도달시가 아니라 수리시다. 그 다음에 기재 정도. 주민등록부 기재 정도는 그냥 단독주택은 뭐만 기재하면 돼. 집원만 기재하면 돼. 근데 공동주택은 집원만 동호수까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 다음에 대항력 발생 시기가 여기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인도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잖아. 다음날 0시부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미 봐라. 갑이 이제 그냥 들어봐. 갑이 여기서 점유하면서 주민등록도 마친 소유자인데 요 을에게 매매함과 동시에 임대했다는 거야. 임대. 그러면 이미 주민등록을 마친 자가 나중에 적법한 임차인이 된다는 거죠. 주민등록을 마친 자가.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시면 돼. 자, 갑이 소유자로서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이걸 을에게 매매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면 언제냐면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되면 다음 날고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첫째, 이음번 봐. 매도 후 임차한 자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 갑이 을에게 임대계약을 했고요. 이 병이 을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전대해서 전차인의 명의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을 해. 근데 여기서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전차인이지. 근데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던 중에 임차인이 여기서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등기를 했어. 이렇게. 그러면 전차인이 나중에 적법한 임차인이 되었지? 그때는 즉시 요력 생긴다. 이게 두 개만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즉시. 그것이 디귿번이야. 전차인은 임차인 소유권을 취득하면 언제?
즉시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하던 자가 나중에 적법한 임차인이 되는 경우야. 자, 처음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인주 마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계속 해간 상태에서 나중에 적법한 임차인이 돼. 그때는 전차인은 언제? 임차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되면 즉시. 소유자는 이전 등기되면 다음날 두 개만 외워봐. 그냥 나오면 그 정도밖에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항력 발생 시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2차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항력 있는 없는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 건물에 갑으로부터 임대해서 갑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해서 여기다가 언제 여기서 11월 1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냐면 11월 1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 시점에서 여기서 대항력이 생겼는데 그 전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면 우리는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결과 경락인이 나타나면 저당권 혼자가 동생들 싹 데리고 와. 그러므로 저당권이 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소유자도 다 죽잖아. 소유자도. 그리고 임차인도 산다고 죽는다고. 죽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항력 없는이라고 하자니까. 주택임대차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전에 저당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매 결과 인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대항요건 갖췄다고 다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어도 그 전에 선순위가 있어버리면 대항력 없는. 그리고 경매 결과 간다 산다 다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당연히 경락인에게는 사용 수익하게 해주셔 못하잖아. 어디? 잘 봐. 그런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병이 인주 마치고 이 시점에서 병이 매수해서 이전 등기했대. 매수. 병이 매수했대. 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대항력 있는 없는 모르면 헛거요. 이거 중개사법 맨날 해봐야 대항력 있어 없어. 이 사람에게는 있잖아. 이 사람은 경매로 산 거요, 개별적으로 산 거요. 개별적으로 샀고 저당권은 살아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보다 나중에 이해관계 맺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이해 갔나? 질문. 그러므로 이 을은 병에게도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병에게도 갑이 한 계약을 너도 지키시오 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여기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병에게도 보증금 내놓으시오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를 해버리면 병의 권리 소유권은 간다고 산다고 싹 죽어버려. 임차인도. 그러니까 병이 저당권자 경매하면 대항할 수 없어. 이 상태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경매한 것이야 개별적으로 매수한 것이야. 매수했으니까 대항할 수, 이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는 선순위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후순위잖아. 후순위. 동의해?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경락인에게 나타나는 결과 없어지니까 그냥 채무자가 돈 갚고 못 갚고에 따라야 돼. 지가 먼저 죽여야 돼. 임차인은 대의변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저당권 배우면서 저당권 성립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는 선순위 죽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임차인도 죽여 못 죽여? 죽일 수 있어. 임차인도 그 전세권자와 똑같이 사용가치를 지배하잖아 지금.
그러므로 이 후순위 임차에 있는 선순위 죽일 수 있고 최고위까지 변제하고 변제기 후에 다 없애버릴 수 있어. 대위 변제해서.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대항력 있는 없는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없는? 일단 없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인주 마치고 여기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면 후순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저당권보다 형님 아니요. 그러니까 경매 결과 형님은 간다 산다. 대항력 있는 됐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는 대항력 없는. 그래서 여기다 기분 좋게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도 받았대. 확정일자. 그럼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여러분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보자. 그냥 엄청 쉬워. 지금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고 여기다 확정일자 받았다면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대항력은 없는. 우선 변제권은 그렇게 한다고. 대항력 없는 이 사람 우선 변제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어디? 일단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지금 다 이해했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나 공매의 배당에 참여해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아. 선순위 받고 나머지 받아. 순서대로 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야. 자, 어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는데 저당권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일단 경락인에 대항한다 못한다?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다.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고 나머지 받아. 박수. 이거요. 그냥 간다는 거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대항력.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대항력 없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쫓겨나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얼마라도 변제받고 가게 하자 그 말이야. 그래서 대항력 없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만약 이 사람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이라고 가정해보자고. 서울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 받았을 때 선순위 받고 나머지 받아. 근데 만약에 경납대금이 1억 5천이라면 선순위가 받고 순서대로 받으려고 봤더니 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액 보증금은 1억 5천은 3분의 1, 5천만 원까지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따른다. 세치기. 그것이 최우선 변제야. 최우선 변제.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봐. 5번. 대항력 없느니요, 있느니요?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은 선순위가 저당권이 있다. 그런 뜻이고, 여러분들 책을 딱 읽어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약집 읽어보면, 나는 대항력 없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 의미를 파악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보증금 다여 보증금 중이야. 일정액의 보호 나오지? 이것을 최우선 변제라고도 한다고. 이것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우선 변제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세치기. 이 사람은 저당권보다 먼저 세치기해서 받잖아. 어디? 세치기 하는 사람은 일정 요건 갖춰야 돼. 안 갖춰도 돼.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된다니까. 세치기는. 나 저렇게 몰라. 세치기는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확정일자 받아두면 이해해봐. 순서대로 받는 거라니까.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은 선순위 받고 나머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치기는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안 갖추면 안 돼. 그래서 언제까지 대학 요건 갖추면 되냐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 경매 신청하면 이거 함정이야. 경매 신청 시까지 대학 요건 갖춰야 된다 하면 안 되고 경매 신청 시는 없어 민법에. 그래서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가요 라고 기입 등기를 해. 이것을 따르나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왜냐하면 경매에서는 모든 기준이 경매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 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 전에는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경매 등기 전에 요건 갖춰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요건 갖추면 돼요? 그 5번에 1번 봐. 요건 경매 신청까지요. 경매 신청 전이다. 경매 등기 전까지다. 근데 우리 시험에 경매 신청 전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꼭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경매 신청 전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뒤통수 때리려고 그래. 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좋아하지 않아. 왜? 무슨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신청 전까지 해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 박문강 모의고사에서 낼 때는 꼭 그런 걸 내서 골탕 먹이려고 그래. 그래서 특강 들으시오 하려고. 다시 한번 경매 등기 전.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 경매 기입 등기를 하는 걸 경매 등기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여기 봐라. 대학력 없는 임차인은 이 사람은 대학력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여기 봐라. 세치기. 그러면 세치기는 요건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그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인주는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여기 들어. 우선 변제 대항력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에만 미쳐. 건물에만. 근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이 밑에 있는 땅이 있잖아. 대지에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거든. 나 들어봐. 대항력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는 임차물에만 미친다니까. 대항력은. 근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한 장 넘겨. 자, 102페이지 한 장 봤더니 밑에서 양가로 3번에 대항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나오나? 건물의 대지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 이게 1번 잘 봐. 자, 건물의 대지는 대항력은 있으나 없으나? 우선 변제권은 있다.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을 산 사람은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해당하지. 경매에서 봐. 경매에서 땅만 산 사람은 지금 건물이 아니고 땅이라고 보자고. 이거 대지라고 봐. 이건 건물이고 나는 지금 건물의 저당권이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땅이라고 여기가 건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건물 저당권을 배웠어. 근데 땅이었을 때 대지의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건물 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대지에도 써놨잖아. 우선 변제도 있고 세치기도 있어. 밑에 봐. 2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되거나 임차주택과는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가 될 경우에도.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쳐. 지금부터 대지 동그라미 쳐.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가장 건성건성 이런 건물과 대지를 구별해서 읽어줘야 돼. 그럼 대지 동그라미 쳤지?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어. 대지에 대해서도. 이유 묻지 말어. 어자. 자, 대지에 대해서도 대지에 건물에 임차주택이 서 있는 땅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도 있고 최우선 변제도 있어 없어? 있어. 소액 임차인은. 이해 갔나? 그러니까 대지만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대지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여해서 순서대로 받아갈 수 있고 세치기도 할 수 있어. 오케이? 됐네. 다만 밑에 봐. 저당권이 성립된 대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고 그 건물이 임차한 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되면서 밑줄 보셔봐. 대지 동그라미 최우선 변제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지금부터 자 이제 앞으로 넘겨봐. 앞으로 여러분 5번 다시 간다. 교재. 지금 5번에 자 지금 우리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치기를 배우는데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세치기인데 세치기 받을 수 없는 게 2개 있어. 2개.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외에 여러분들 후후 없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후 지금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할 거라고. 후후 세치기 없다. 이거 외우면 맞추는 거예요. 지금 2차 공부한 사람들 세치기는 후에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봐.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해.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에 10번 봐. 101페이지 10번 쭉 내려와 봐. 여기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는데 이렇게 10번 왼쪽에는 지체해.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9번에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 넘겨주고 넘겨주지 않고 그거 하나 외워놓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는 넘겨주고 명도 없이. 그 다음에 10번은 임차권 명령에 동그라미처럼 명령에 따른 등기한다 그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이행을 지체하면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2개 있어.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2개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으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 빼주지 않으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협력을 통해서 등기 안 해주므로 협력을 통해서 등기하면 괜찮아. 근데 임대인이 협력을 안 해주면 법원에다가 등기 좀 하게 명령 좀 내려주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명령 등기. 그리고 이사 가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임차 건물이 소지하는 1심 법원아 강화 같으면 등기소에다가 등기 좀 하게 명령 좀 내려주시 한다고.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잖아. 그럼 촉탁의해서 바로 등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해해 놓으면 돼. 다시 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한번 해본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경매 신청. 그리고 임차권 등기. 그렇게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배우냐면 여기 봐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해 놓고 이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 건물에 또 소액 임차인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 후에. 그럼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선순위보다도 먼저 최우선 변제 받게 한다면 이제 저당권이나 임차권자는 망한다고 등기해놓고 간 사람은. 그래서 자 예외에 기억번 봐.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동그라미 쳐 후 그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에게는 세칙이 인정 안 된다 했지. 후 그 다음에 여기 봐. 자 여기 봐라. 지금 이 건물에 갑이 소유하는 건물의 을이 임차권자요. 임차인이라고. 근데 건물의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요.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나대지에. 자 나대지에 저당권이 있었고 그 후에 갑이 건물을 축조했고 그 건물을 을이 임차한 임차인은 땅만 먼저 경매가 이르면 땅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 아까.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나대지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나중에 건물이 지어져서 세치기 할 사람이 나타나는 걸 예상 못했잖아 지금. 그래서 저당권 성립 후 건물을 축조해서 그 건물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근데 건물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는 없다. 그 말이야. 땅에 대해서는. 알아들었나? 다시 해. 땅에 대해서도 세칙이 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아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땅에 대해서도. 그래서 땅에 대해서도 세칙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없다? 저당권 성립 후축조. 후축조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에어본다 후후 세칙이 없다. 그러면 이 세칙이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해준다 하면 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기 보자.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나중에 보증금 1억 서울에서 말이야 1억 5천으로 깎고 감액했고 5천만 원만큼은 월세로 받는 거예요. 월세.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이 된 자도 세칙이 할 수. 내가 아까 세칙에는 다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망치로 따라서 세칙이는 오직 하면 보호해 주려고 했겠냐고. 그래서 애초에는 소액 임차인 서울에서는 1억 5천 이하만 세칙이 할 수 있어. 근데 애초에는 2억이어서 세칙이 할 수가 없었는데 보증금 감액해서 세칙이 할 수 있는 지위가 되면 그 사람은 세칙이 할 수 있어. 외울 것도 없어. 따라서 세칙이는 오직 하면 보호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호해 준다니까. 근데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어. 2개만 외워. 그럼 어디? 이 건물이 처음에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서울에서 1억 5천 이하라면 이 사람도 세칙이로서 보호해 줄 수 없다 하면 그냥 2개만 없다고 다 있다고 해버려. 됐나? 어디 대지에도 세칙이 할 수 있다. 근데 없는 경우도 있다. 후축조. 건물에는 당연히 세칙이 할 수 있다. 하나만 없다. 언제? 등기명령 후 임차인. 다시 한번 명령 등기 후. 그러니까 그 사람만 세칙이 없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네. 주택임대차는 다 했어. 대항력 있냐 없냐? 자, 마지막 하나만 정리를 해. 지금 이 건물 대지도 있고 지금 갑의 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을이 여기서 임차인이야. 임대차. 그럼 요 임차주택의 효력은 대지에도 미쳐서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도 있고 세칙이도 있고 다 배웠어. 건물에 대해서도 이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으려거든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세칙이 하려거든 확정일자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어.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고 나중에 인주 맞췄다면 대항력 없는 저당권을 먼저 보라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한다. 저당권은 싹 데리고 간다. 그거 하나만 알면 되잖아. 저당권은 혼자가 싹 데리고 가. 근데 우리 시험에 여기에 선순위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주 맞췄고 여기에 2번 저당권이 나타나. 그럼 2번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바로 위에 있는 주임은 임차인은 간다고 산다고? 살면 니만 살아. 여기 이거 보라니까. 임차인의 따라서 경매시 죽느냐 사느냐 맨 앞등기 맨 앞등기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경매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 어디 보자. 지금 저당권이 있었고 인주 맞췄고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2번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1번 저당권은 간다 산다. 저당권은 싹 간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경매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이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그에 있는 동생도 다 소멸해야 해. 그러므로 저당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끼어있는 주택임차인은 대항력
없는요. 대항력 없는. 그럼 요 사람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호받으려고 하면 세치기밖에 없잖아. 세치기. 이해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근데 여기서 1번 저당권이 있었고 1번 저당권이 있었고 임차인이 인주 맞췄는데 경매를 해서 임차인이 지가 경락을 받았대. 지가.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버렸지. 그래서 임차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경락을 받으면 지가 임대인이 되었으므로 원래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이 있었지. 받을 수 없게 돼버려. 이렇게. 자, 이거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지가 임대인이 되었으므로 임차권과 소유권이 혼동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도 없어져 버린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임차인은 경락 받을지 말지는 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 2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죽일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너 죽고 나 살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봤더니 102페이지에 주택 임차인은 요즘 그 시사성이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그 임대차 3법 있었지 않았어? 그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임차인이 쫄딱 망했네 막 그러잖아 지금. 그것이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여러 번이다 1회에 하나서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면 상가는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어. 근데 주택은 딱 한 번만 하자는 거야. 그리고 기간도 상가는 6월에서 한 달 전에 하지만 주택은 6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요구해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갱신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갱신 요구했을 때 갱신이 되잖아. 그럼 효과는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막 갱신 요구했을 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고 그냥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임대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라. 주택임대차는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 봐야지. 또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또 이 법이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갱신 요구해서 했어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끝난다고. 3개월.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2기 연체요, 3기 연체요. 여러분 상가는 몇 기 연체? 여기 상가는 여기 봐. 상가는 3기 연체 하지 말고 따라서 3기 연체. 이 주택은 2기고 상가는 3자가 비슷하잖아요. 이거 3자. 다시 한번 3기 연체. 상가는 3기요, 3기요. 밀어넣으면 그렇게라도 외워. 주택은 몇 기? 상가는 3기요, 3기요. 밀어넣으면 그렇게라도 외워. 헷갈리니까. 그래서 2기 연체하면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고 자 2자에다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인데 거짓이 넓은 개념이야 부정 넓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항상 법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충족. 그래서 부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제.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로 목적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 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전부 또는 일부분이요. 대부분이요. 대 동그라미.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대인 또는 2촌 이내요. 직계 존비속이야. 존비속, 존속비속. 이 실거주 하려고 할 때는 거절할 수 있지. 그러니까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요? 9개. 근데 상가는 9번만 없어. 상가는 9번만. 자, 이제 외워본다. 이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중, 실거주. 그렇게는 아예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 봤더니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더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다가 뒤통수 친 거예요. 그럼 제3자에게 임대했어. 이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환산 월차임 3개월분이나 자기에게 받은 돈과 새로 자기는 원래 월세 100만 원 주었는데 새로 임차인에게 200 받은 거예요. 그럼 차액이 100이 아니야? 2년분의 차액. 몇 년분? 그 다음에 실제 입은 손해액 중 그냥 높은 금액이다 알던데. 자, 여러분들 3위손 중 높은 금액. 거기다가 3위손이야, 3위손. 3위손 외워.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3개월분 3. 그 다음에 차액 얼마? 2년 2. 그 다음에 실제 입은 손해액 중 낮은 금액, 높은 금액.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그 대항력 발생 시기에 아까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된 경우에는 언제라고 그랬어? 이전 등기 되면 즉시. 그 양가로 2번에 2번, 3번만 봐. 해봐. 주민등록 마친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소유자가 나중에 임차인이 되면 언제? 즉시요. 이전 등기된 다음 날이요. 이전 등기된 다음 날. 그다음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새로 봐. 자, 여기 보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고 인주 맞췄어. 갑이 소유하는 을이 이렇게. 근데 주택 1번 저당권에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 그래서 경매 신청해서 여기서 A가 경락을 받을 텐데 이미 인도 주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인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경매가 진행 중인 동안에 경락을 받을 사람과 이 건물에 대해서 경락을 받을 사람과 새로운 신규 임대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경락을 받잖아. 그럼 이미 인주 마쳤잖아 이렇게. 그럼 경락대금 납부하면 다음 날이겠어, 즉시겠어.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와서 다른 자격시험 여러 번 나왔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야.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경락을 받을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임대인이 경락을 받으면 다음 날이요, 즉시요. 그러니까 즉시가 2개 있다 외우면 돼, 즉시가. 즉시는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었어. 대항력 있는, 대항력 없는. 이해 가셨나? 3번은? 그 다음에 해결했고 103페이지에 4번 봤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요거 잘 봐. 4번 오른쪽 눈이 103페이지에 오른쪽 4번에 해봐라. 대항력 없는이요 있는이요?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요거 봐. 지금 갑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 갑과. 그래서 여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인주 맞췄다.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생겼다면 대항력 있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대차 존속 중에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병에게 바뀐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던 중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이잖아. 그러므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임대차 존속 중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임대차 존속 중 이 건물이 아까 A가 매수했다고 봐. 매수.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 중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살던 중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그래서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내놓으시 하든가
아니면 이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이 사람이 못 쓸 사람이라면 원래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 선택할 수 있다고. 따라서 대항력 있는 여기 다시 한번 봐. 지금 이 을은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어. 근데 건물이 이렇게 팔리면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주지 못하지. 그래서 임차인은 원래 임대인과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수가 있어. 대항하지 않고.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하거나 아니면 해지하고 나가거나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임대차 존속 중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이 시점에서는 보증금 내놓으실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갑이야, 갑. 왜? 해지했으니까. 알아들었나? 근데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잖아. 그럼 종료되었다면 대항했어, 안 했어요? 했지. 다시 해. 존속기간 2년인데 1년 되어서 갑이 건물을 팔았어. 1년째. 그러면 임차인이 1년째 되던 애 팔았을 때 대항할 수 있다니까. 대항력 갖췄으니까. 그리고 종료가 되었대. 그 임차인은 바로 나간 거요? 대항한 거요? 그냥 그때는 양수인에게만 내놓으라고 그래. 보증금. A에게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면 원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치, 원칙은 면해. 알아들었나? 다시 한다. 임대차 존속적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력 꼭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도 돼? 안 써먹어도 돼.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나간다면 누구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갑과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맺은 사람에게 받고 나가라, 그런 뜻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대항했지? 따라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갑이 임대차 존속 중 병에게 건물을 팔았을 때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는 이렇게 물어봐. 종료 후 이렇게. 을은 갑 또는 병에게요? 병에게만요? 대항했으니까 그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서 거기다가 103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대항력 없느니요? 있느니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나오잖아. 그래서 존속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시라고. 존속 중 양도가 이루어지면 꼭 대항해야 돼. 나갈 수도 있어.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된다. 그럼 이제 101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봐. 이제 마지막 정리해보자. 101페이지에 4번에 대항력에서 한 장 넘겨 앞으로. 4번의 대항력에서 동그라미 5번을 봐. 거기다가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항력 없느냐 있느냐.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물의 양도시 보증금 회수 그러기야.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물의 양도시 보증금 회수 방법 그거라고. 그러면 첫째 뭐라고 되냐면 양수인에게 뭐 하거나 대항하거나 원래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 내놓으시 할 수도 있어. 동의해? 자, 그 다음 여기 봐.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다. 자, 이 주거용 건물 토지. 여기는 대지야. 대지. 그리고 갑이 소유자, 을이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근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인주 마쳤는데 여기서 저당권이 있었고 여기에 확정일자 받았대. 그리고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배당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그럼 배당에 참여하면 우선 변제는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 나중에 받아? 나중에 받지. 알아들어? 어디 여행 갔다 오다가 멍 떴잖아 지금. 다시 한번 대항력. 여러분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양수인에게 우긴다는 것이고,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배당에 참여하는 뜻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고 저당권이 생겼을 때 여기서 확정일자 안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은 없어. 대항력은
있고, 이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만 하는 거예요. 배당에는 참여 못해. 동의해?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저당권이 생기고 나서 확정일자 받았대. 그럼 우선 변제권은 있음 없음? 있지? 있어. 대항력도 있어.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에 참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배당에 참여하면 누가 먼저 우선 변제 받아? 저당권자가 선순위잖아. 우선 변제의 순위는 놓고 보면. 오케이? 그래서 경락대금이 4억인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2억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5천이라고 봐. 2억 5천. 그럼 순전히 그럼 저당권자가 2억 받았지. 자기도 배당에 참여하면 2억 받았지. 5천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로 남아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애초에 대항했으니까. 요걸 이해해야 돼. 애초에 대항력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와서 6번 봐. 자 6번 제3자의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선택할 수 있는데 6번 봤더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요거 잘 기억해. 대항력도 있고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도 있어. 알아들었나? 대항력 없어버리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경락에 대해 대항 못하잖아 애초에.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 있음 없음? 있음. 우선 변제권도 있어. 근데 보증금 다 못 받았대. 보증금을 거기 봐. 첫째,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당표 확정 시까지 점유 사용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보증금 다 못 받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지한 잔액에 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것만. 자 다시 대항력도 갖췄고 우선 변제권도 있었는데 배당에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봐. 만약에 인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자기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로는 안 생겨. 안 생긴다고 먼저 받으니까. 그런데 저당권자보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갖췄다면 이 사람은 일단 대항할 수는 있잖아. 꼭 대항해야 돼. 배당에 참여해도 돼. 선택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선택. 근데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대. 우선 변제권 선택했는데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다 못 받았다면 나머지 받을 때까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그것이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이런 것들은. 이거 권리 분석만 잘하면 돼.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 있는, 배당에 참여했더니 다 못 받았다. 잔액 받을 때까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항력 있는 없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없는. 다시 한번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 있는. 어디 보자.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고 인주 확정일자 갖췄어. 이 사람은 이제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 있는. 아이씨,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선순위보다 먼저 받아,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받아. 그런 소리를 하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 없는 이지. 그냥 세치기 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은 1억 5천 이하면 이 사람보다 세치기 할 수는 있어. 이해하셨어요? 자, 쉬었다가 상가임대 찾고.